안녕. General Science Cam이야. General Science Cam. 내 이름은 로이 리라고 하고 간단하게 이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줄게. 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과학이 어떻게 가르쳐지는지 우리가 그 커리큘럼을 보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과학이 굉장히 이렇게 딱 틀이 정해져 있어. 이 형식대로 그대로 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중학교 때 뭘 배우냐면 General Science라는 걸 배워. General Science가 뭐냐면 종합 과학이야. 통합적인 과학이라는 거야. 이때 뭐 배우냐면 바이오, 캠, 피직스를 그냥 다 짬뽕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다 배워. 그래서 보통 이제 저학년, 7학년, 8학년 학생들이 이거 많이 듣고 어쩌면 9학년 학생들도 제너럴 사이언스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자, 이 수업을 한번 들은 다음에 뭘 하냐면 보통 9학년, 10학년 때 뭘 듣냐? 인트로 바이오, 인트로 캠 아니면 인트로 피직스를 듣게 돼. 이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바이오, 캠, 피직스를 다 배우는 거라면 얘는 1년짜리 과정이야. 그래서 1년 동안에 바이오 배우거나 1년 동안에 캠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좀 더 심도 있게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11학년, 12학년 때 뭘 배우냐? 바로 AP 수업을 듣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P 바이오, AP 캠, AP 피직스 막 다 들어봤지? 엄청 어려운 수업들이야. 그래서 보통 이때 11학년, 12학년 때 AP 수업을 듣고 AP 시험까지 잘 봐서 AP 시험 뭐 예를 들어 4점 이상을 받았다. 그럼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줘. 그래서 대학교 때 intro level 코र्스를 건너뛰고 그 위에 더 어려운 고등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이 형식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중학교 때 뭐 이제 말 때 내가 제너럴 사이언스 듣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너는 이 수업을 제너럴 사이언스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야. 학생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지. SAT랑 AP 언제 봐야 돼요? SAT2 같은 경우는 보통 이때 보기를 권장해. 이게 언제냐면 인트로 수업을 든 다음에 직후에 SAT 한번 보는 걸 추천을 해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9학년 때 인트로 바이오를 듣거나 10학년 때 인트로 캠을 듣거든. 근데 10학년 때 내가 캠 딱 들었어. 근데 캠 수업에서 성적이 되게 잘 나왔어. 그래서 막 선생님이 막 추천서 써줄 정도로 굉장히 잘했어. 그러면 그 직후에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이제 사서 SAT 캠 문제집 한번 풀고 바로 시험 보는 것도 난 추천을 해. 왜냐면 SAT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언제 보냐면 AP 캠을 들었다. 11학년 때 AP 캠을 들었으면은 그때 직후에 AP 캠 들은 다음에 한 6월쯤에 SAT2 캠도 같이 보게 돼. 왜 그러냐면 AP 캠이 좀 더 어려워. 난이도가 좀 더 있고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AP 시험을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SAT 시험도 같이 준비가 되거든. 그래서 보통 5월에 AP 시험을 본 다음에 SAT 시험도 6월 달에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좋냐? 잘 생각해봐. 내가 해당이 되는지. 7학년부터 10학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제너럴 사이언스 수업을 들으면 좋아. 왜냐? 기본적인 기초적인 과학 내용을 배우니까. 특히 지금 현재 제너럴 사이언스나 인트로 케미스트리 수업을 듣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지. 자, 어떤 학생들이 이제 이걸 들어야 되냐? 걱정별로 좀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좀 해줄게. 자, 만약 내가 I'm worried about moving to the United States. 내가 미국으로 지금 처음 이민을 가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영어를 일단 잘 못해.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가는 학교에서는 당연히 영어로 수업을 하고 과학 수업을 해야 돼. 자, 난 영어도 못하고 과학도 못한다. 나 완전 통채적 난국이다. 그러면 이 수업을 들어.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한국어 수업도 있고 영어 수업도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너의 취향에 맞게 그냥 네가 듣고 싶은 언어로 과학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고 기초적인 과학 내용을 다 커버를 해주니까 학교 수업에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처음 이미 가는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두 번째 어떤 학생들이 있냐? I'm completely lost. 지금 현재 내가 인트로 캠을 듣고 있거나 아니면 제너럴 사이언스 캠을 듣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이거 들으면 되겠지, 그지? 딱 이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그대로 같이 하는 거니까. 자, 세 번째 어떤 스타일의 학생들이 있냐? 이런 학생들이 있어. I want to start from the very beginning.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SAT 캠을 듣고 싶어. 내가 SAT 캠 점수를 내고 싶다. 그래서 SAT 캠 수업을 딱 들으려고 했는데 SAT 캠 수업도 사실 조금 어려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성격상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수업을 들어. 이 수업이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화학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화학 개념부터 우리가 천천히 출발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게 제일 맞아. 그래서 기초적인 거 일단 딱 쌓고 이걸 토대로 그 위에다 나중에 이제 SAT 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SAT2 시험 보러 가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내 성격이 되게 좀 약간 완벽주의자 같은 성격이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처음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나는 공부를 해야 돼라며 이 수업을 들어. 이게 가장 기초적인 수업이 될 거야.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 나는 과학이 좀 별로예요. 선생님 저는 뼛속까지 문과생이에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 그래, 뭐 인정.
문과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둬야 돼. 여러분은 의무교육이야. 그래서 내가 과학을 싫어하지, 그지? 내가 고등학생인 이상 내가 과학을 피할 수는 없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과학 수업 반드시 하나는 들어야 돼. 무조건. 2개 들을 수도 있어. 그지? 무조건 2개를 들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못 피해.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 그래서 나랑 같이 캠을 공부를 해. 공부를 한 다음에 캠 수업을 들어. 그래서 성적 잘 받으면 돼. 내가 뭐 화학 전공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기본적인 기초적인 화학 내용을 커버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수업을 들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과학 같은 경우는 약간 수학이랑은 좀 달라. 수학이랑 좀 다른데 왜 다르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내가 algebra 1 배우고 그 다음에 geometry 배우고 그 다음에 algebra 2 그 다음에 pre-cal 그 다음에 calculus A, B, B, C 이렇게 나가지. 그지? 그럴 때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내가 pre-cal 수업을 들어. pre-cal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그 전에 배웠던 geometry 내용을 내가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 이렇게 겹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 과학은 recurring themes야. 그래서 내가 7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 조금 더 살을 보탠 게 8학년 때 배우는 과학이고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게 9학년 때 배우는 과학이고 막 그래. 계속 똑같은 거래 조금 더 디테일, 조금 더 살을 많이 추가하는 게 이제 바로 과학 과목이거든. 그래서 이 수업에서 우리가 커버할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야. 자, 봐봐. Atomic structure 커버할 거고, trends in the periodic table, intermolecular bonds, solutions, acid-base, redox reaction, ideal gas law, thermodynamics, 그리고 Vesper까지 다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커버를 할 건데, 봐봐. SAT 캠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나오냐? 봐봐. Atomic structure, molecular structure, gases, solutions, acid-base, redox reactions, 그 다음에 chemical equations, thermochemistry, 이런 것들이 나와. 이게 바로 SAT 캠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인데 봐봐.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그냥 조금 더 살에 추가돼가지고 이게 SAT 시험에 나오고 여기서 조금 더 살 추가하면 이게 AP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기초적인 과학 배운다고 해서 이거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엔 다 뼈가 되고 살이 된다 생각하면서 잘 들으면 되는 거지.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지. 그지? 자, 이 수업을 들으면 우리가 뭘 기대를 할 수 있냐? 첫 번째, better explanations than your science teacher. 여러분이 학교에서 듣는 과학 선생님보다 설명 다 잘해줄 거야. 이거는 내가 보장할 수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 수업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선생님이 좀 별로야.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너무 재미없어. 수업을 하는데 막 미치겠어. 막 수면제야.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과학 수업 들을 때마다 난 너무 졸리고 멍 때리게 되고 막 이런.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수업을 해. 그래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전달력 있게 잘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잘 배우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냐면 선생님이 딱히 뭘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에 뭐 패킷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거 풀어라고 해서 문제 딱 주고 1시간 동안 난 문제만 풀고 끝나.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를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서 교과서도 나 혼자 읽고 나 혼자 이해하고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딱히 뭔가 설명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 경우도 있지. 그러면 이때 같이 들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듣고 뭐 학교 수업 시간에 문제를 잘 풀든지 아니면 숙제를 잘하든지 나중에 시험을 잘 보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학교의 과학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자, 두 번째 뭘 기대할 수 있냐? A plus or A grade in General Science Chemistry.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General Science 수업을 듣고 있다. 통합 과학을 듣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Chemistry 부분만큼은 내가 캠 수업을 들었다면 A plus A 정도는 보장을 해줄 수 있어. 이건 확실해. 자, 그리고 General Science의 시리즈거든. 이게 바이오도 있고 캠도 있고 피직스도 있고 랩도 있어. 그래서 이거 4개 섹션 다 듣잖아. 그러면 General Science 수업 전체적으로 다 A 플러스랑 A는 보장할 수 있어. 당연한 얘기지. 그치? 마지막으로 Build a foundation for SAT and AP test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초적인 과학 개념들을 한번 배우고 버리는 게 아니야. 이제 기초적인 과학 개념 토대로 계속 살을 추가한 게 바로 SAT 그리고 AP 시험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배우는 기초적인 내용들은 버리는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결국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서 기초적인 것부터 확실히 공부를 하자.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 얘들아. 자, General Science Chemistry 시간이야. 우리가 General Science 되게 여러 개가 있었지, 그지? 우리가 바이오 공부할 수 있고, Chem, Physics, 그리고 Lab까지 공부할 수 있는데 그 시리즈, 네 파트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우리가 Chemistry라고 할 수 있어. 자, Chemistry를 배워본 적이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을 텐데 Chemistry 수업을 내가 전에 들어본 적 있다. 그러면 대부분 똑같아. 첫 번째 시간은 항상 똑같아. 첫 번째 시간은 항상 뭐냐? Matter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거야. Matter이 뭐냐? 한국말로 matter를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거든. 근데 물질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되게 대답하기가 어려워. 되게 추상적으로 그냥 물질은 그냥 그 무언가 막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 왜냐면 정확하게 물질이 뭔지는 딱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어쨌든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화학이 뭔지 공부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화학 선생님들이 대부분 첫 시간에 이제 matter 아니면 간혹 가다가 조금 이상한 선생님들은 첫 시간에 뭐 할 수 있냐면 막 단위 같은 거 할 수 있어.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centimeter, millimeters, meters, kilometers, kilograms 막 이런 거 막 단위 환산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막 뭐 킬로그램은 그램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비율 있잖아. 안 할게. 물론 내가 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잘하잖아, 그지? 뭐 그건 내가 따로 막 강의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하니까 그거는 그냥 일단 제껴두고,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말을부터 시작을 할 건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이라는 분야가 도대체 뭐냐, Introduction to Chemistry에서 chemistry가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는 분야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Definition of Matter, Matter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라고 해서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인 특성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공부를 할 거야. 첫 시간이야, 그지?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릴렉스, 이렇게 좀 가볍게 먹고 해. 그 학생들이 있잖아. 학생들이 공부할 때 다 똑같아. 여러분이 만약 여름방학에 한국에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이번 여름방학 진짜 끝나 죽었어 막 이런 느낌으로 딱 한국에 왔어.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딱 와가지고 여러분들 학원에 딱 가잖아. 그러면 첫 수업에 눈에 그냥 쌍라이트 딱 켜고 으아 그러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 아주 훌륭한 자세야. 근데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다? 여러분이 그거 알아야 돼. 모든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5월에 있잖아. 5월에 학교에서 파이널을 망해. 그지? 파이널 망하고 나면 엄청 힘들어. 그 다음에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한국에 돌아와서 나 여름방학 동안에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딱 들어와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첫 주만 그래. 모든 학생들이. 딱 첫 주에는 진짜 열심히 하고 언제부터 한 2주, 3주 정도 되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살살 이렇게 풀리기 시작해. 학원에서도 똑같아. 뭐 온라인 강의도 사실 똑같아. 뭐 첫 강의, 첫 수업, 그러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4번째, 5번째 시간쯤 되면은 눈이 이렇게 살짝 풀리면서 수업 시간에 뭐 한 5분 늦어도 되겠지 나는 지금 이 커피를 사가야 돼. 왜냐면 내가 매우 졸리거든. 그래서 내가 이 커피를 딱 사서 먹으면은 나중에 내가 5분은 늦지만 나머지 50분 동안 효율이 높아져.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마음이 살짝 풀어지기 시작해. 여러분들 그러지 맙시다. 처음부터 이러면서 힘을 빼지 말고 우리는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앞으로 뭐 공부를 한 달, 2달 정도를 같이 할 건데 그 기간 동안에 막 처음에 열심히 하고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해지지 말고 처음에 천천히 뛰자. 천천히 뛰고 중간에 한 10번째 강의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머리 빡 집중해가지고 그때부터 잘하자. 왜냐면 그때 잘하는 학생들이 치고 나가는 시기야. 알겠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해. 처음에 힘 쏟지 마.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 달리기 해본 적 있어? 내가 생긴 거는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사실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맨날 막 마라톤 같은 거, 마라톤은 뛰지는 못하는데 하프 마라톤 정도를 이제 맨날 참가를 해. 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페이서라고 시간을 기록을 딱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 30분 이내로 뭐 하프 마라톤 아니 30분 이내로 뭐 한 2km를 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푯말이 딱 있어. 그래서 그 사람 페이스, 그 사람 속도대로 이렇게 뛰어가면은 내가 그 기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페이스 유지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해. 처음엔 막 너무 재밌다고 해서 막 열심히 뛰면은 나중에 망해. 자, 아무튼 헛소리가 되게 많아졌지. 자, 첫 번째 시간이야.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처음 헛소리 좀 하고 좀 시작을 할게. 헛소리 좀 할게. 한 5분 동안만 나랑 같이 좀 놀자. 자,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호기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인간들은 항상 궁금증이 많아. 이게 어디서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냐면 여러분들 혹시 어린 꼬마 아이들이랑 놀아본 적 있어? 한 3살, 4살 정도 되는 어린 조카나 뭐 어린 이렇게 막 사촌 동생들이 있으면은 걔네랑 놀면은 막 이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 막 철수가 있어. 철수. 그러면은 철수야 밥 먹으러 이제 가야지. 빨리 차 타. 그러면은 철수가 뭐라 그러냐면 왜? 이래. 그래서 차 타야지. 차 타서 이제 우리가 가야지라고 얘기를 해. 그럼 왜? 그러니까 걸어갈 수는 없잖아. 넌 다리가 짧잖아.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려. 그래서 차를 타고 가자.
왜? 막 이러기 시작해. 무슨 말인지 알지? 어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막 질문을 해. 막 왜? 왜 그런지. 사실 철수는 나한테 진짜 궁금한 거 아니야. 그냥 나 놀리려고 왜 자꾸 물어보는 거지만 어쨌든 인간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약간 모든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 궁금증이 있어. 그게 바로 화학의 시작이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화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좀 편견이 있어. 내가 길거리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잡아놓고 내가 물어봐. 막 화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한 10명 중에 9명은 보통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하얀색 가운을 입고 보호 안경 딱 쓰고 비커 2개에다가 막 이상한 막 색깔의 용액들이 있는데 이걸 막 이렇게 섞어. 그럼 갑자기 막 빵 터지거나 막 연기가 나거나 막 이게 화학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사실 화학은 그게 아니야. 굉장히 일부의 화학만 그렇고 대부분의 화학은 그냥 이거야. 왜 저게 저럴까라는 그 호기심에 대한 질문이 바로 화학이거든. 그래서 오늘 헛소리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그지? 첫 시간이니까 나랑 좀 헛소리 좀 하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있잖아. 초능력 하나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초능력을 원해? 라고 물어볼게. 여러분은 어떤 초능력을 원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대답을 내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어. 뭐 항상 나오는 거 단골 대답. 1번 순간이동. 그지? 순간이동. 2번 시간을 멈추는 능력. 막 이런 거잖아. 막 이렇게 얍 하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얼어 있어. 그럼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다시 얍 이러면 다 같이 갑자기 막 뭐야 어디 막 이렇게 되는 거. 그지? 그리고 뭐 다른 대답들 뭐 나올 수 있을까? 막 하늘을 나는 거. 좀 약간 낭만적인 학생들이야. 저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막 이런 아이들이고 어떤 애들은 뭐 좀 약간 마음속에 검은 동물이 있는 아이들. 좀 약간 조금 이상한 애들은 막 선생님 저는 투명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선생님 알잖아요. 막 뭐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 뭐 독심술 막 이런 거 있는데 어떤 초능력이 짱인지는 그 정답이 있다. 대답이 있어. 정답이 있어. 내가 알려줄게. 정답이 뭔지. 알아. 되게 실없는 얘기라는 거 알겠는데 그냥 잠깐만 한 5분만 나랑 같이 놀자. 자, 일단 순간이동 있잖아. 순간이동이랑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랑은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순간이동이 뭐야? 내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막 야 하면은 막 저기 가 있는 거 이게 순간이동이지. 그지? 시간을 멈추는 게 뭐냐면 자 사람들 다 이렇게 있는데 야 한다면 다 멈춰 있을 때 나 혼자 저기 가. 그다음에 시간을 딱 풀어. 그럼 사람들이 막 뭐야 막 이러는 거 있지. 결국엔 똑같아. 이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여기 있는 애가 저기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시간이랑 공간은 같은 개념이야. 같은 개념인데 아인슈타인이 그랬지, 그치? E는 mc 스퀘어이라고. 너네들 그 공식 들어봤니? E는 mc 스퀘어? 오늘 헛소리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아인슈타인 공식이잖아, 그치? 이 아인슈타인 공식 많이 들어봤지, 그치? 이거 선생님 그거 공부 그 집중 잘할 수 있게 선글라스랑 이어폰 그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제품이고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공식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혹시 알아? 이 공식 많이 봤잖아. 근데 이 공식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이게 에너지라는 거야, 그지? 우리가 에너지를 측정하고 싶은데 에너지가 뭐냐? 질량, M은 mass야. 그리고 C는 뭐야? C는 빛의 속도야, constant야. 우리가 C라고 얘기하는데 빛의 속도 얼마일까? 아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야. 그지? 1초 동안에 빛은 한 3만 미터 정도로 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지, 그지? 그 빛의 속도를 제곱한 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그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공식은 이게 포인트야. 내가 질량이 있다면 나는 빛의 속도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절대 빛의 속도를 가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 C라는 거를 잠깐만. 자, 이거 내가 M을 이쪽으로 넘겨볼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냥 똑같은 이거 보이나? 이거 다시 써줄까? 이게 뭐라고 지금 이걸 또 쓰고 있어. 미안해. 자, 이거 다시 썼어. 이거 공식 그냥 좀 정리한 거야, 그지? 정리했는데 여기 제곱 있으니까 제곱 지우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지, 그지? 빛의 속도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무한대로 넣어야 되는데 내가 질량이 있으면은 난 절대로 C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아인슈타인의 이퀘이션이야.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이동,
그지? 그리고 시간을 멈추는 능력. 결국엔 똑같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절대 할 수 없어. 왜냐면 여러분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빛의 속도에 근접할 수가 없어. 그지? 근데 질량 자체가 있어. 알았어. 내가 빛의 속도 하나씩 가까워질 수 있다니까요. 뭐 굉장히 빛의 속도에 근접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결국엔 그거는 그냥 순간이동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데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치자. 내가 질량이 있어. 그래서 내가 시간에 딱 멈추고 내가 이렇게 걷잖아? 내가 걷다가 내가 무언가에 부딪힌다고 생각해봐.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저기로 가고 싶어. 여기서 이렇게 야! 이렇게 하고 싶어.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동하는 중간에 내가 예를 들어 어디에 부딪힌다고 쳐. 여러분은 거의 지금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빛의 속도가 얼마다?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1초 동안에 3만 미터를 가는 거라고. 여러분 야구 보나?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있잖아. 그지? 미국에서 야구 투수들이 진짜 빠르게 공을 막 직구로 던져. 그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한 180km per hour 정도가 나와. 그치? 시속이 한 180km 나오면은 와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알겠지? 180km per hour를 미터 per sec로 우리가 변환을 시키면은 한 180, 60 나누면 한 50m per sec가 나와. 1초 동안에 50. 자, 여러분 메이저리그 투수가 여러분한테 공을 이렇게 던졌어.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빵 맞았어. 180km per hour 공을 빵 맞았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한 일주일 동안 울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빵 맞는 순간 그냥 끝난 거야. 내 하루는 그냥 망쳤어. 빛은 그 공은 50m per sec인데 빛은 3만 미터 per sec야. 50원이랑 3만 원이야 차이야. 알겠지? 이게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 내가 여기다 누군가랑 이렇게 딱 부딪혔어. 이렇게 가는 동안에 내 팔은 없어졌어. 날아갔어. 그 사람 팔도 날아갔어. 알지? 엄청 그냥 말이 안 되는 속도야. 또 뭐 있어? 초능력. 뭐 하늘을 나는 거? 야 추워. 야 뭐해 나로 날지 마. 추워. 뭐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 아니 변태야. 하지 마. 자 초능력의 대답이 뭐냐면 벽을 통과하는 능력이야. 그게 바로 궁극적인 초능력이야. 잘 봐.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 철수야,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항상 시작은 이제 얌전하지. 요즘 좀 공부를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옆집 영희가 있잖아. 이번에 전교 1등 했대. 따따따따따 이제 잔소리 딱 시작했어.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싹 이렇게 해서 벽을 이렇게 통과해. 싹 통과해. 짱이지. 이게 짱이야. 이 능력이 짱이야. 뭐 돈이 좀 궁해. 내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뭐 100만 원만 딱 떨어지면 좋겠다. 은행에 이렇게 싹 가서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벽을 이렇게 싹 통과해. 그래서 100만 원만 싹 꺼내. 선생님 도둑질 아니에요? 뭐 은행에서 100만 원 뺀다고 물론 그렇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야. 벽을 통과한다는 능력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냥 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 재밌는 얘기였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화학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이 있다고 했잖아. 비커 실험실 이거 그게 사실 화학이 아니야. 화학은 뭐냐면 바로 이런 되게 실없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 자, 내가 벽을 통과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진짜 딱 이렇게 돌아가서 이 칠판 뒤쪽으로 싹 가고 싶어. 근데 난 못해. 왜? 라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게 화학이라는 거야. 자, 내가 이 칠판이 있지? 이 칠판이 있어. 이 칠판을 내가 확 통과하고 싶은데 안 돼. 왜? 벽이 단단하니까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겠지. 그치?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자, 벽이 단단하다고 하는데 이 칠판이 왜 단단해?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지. 그냥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단단하죠. 그래, 단단한 물질이 뭐냐고. 이거야. 물질이 도대체 뭐냐. Understanding what makes up matter. 이 칠판이라는 게 있는데 칠판이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그 무언가가 뭐냐라는 질문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딱 명확하게 딱 대답을 못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 그냥 얘는 matter이라고 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단어, 우리가 matter이라고 정했는데 matter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칠판은 matter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야?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s between matter. 자, 이 칠판 있고 내가 있는데 나도 matter로 물질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지? 자, 이 칠판이랑 나랑 딱 이렇게 부딪히면은 왜 나는 이제 부딪혀서 튕겨서 나가냐라는 거야.
창문이 있으면은 창문에 내가 딱 얼굴을 박으면은 난 튕겨져 나가겠지, 그지? 근데 빛은 창문을 통과해. 왜 쟤는 통과하고 나는 통과를 못해? 라는 그 궁극적인 질문이 바로 화학의 시작이라고. 그치? Understanding interactions between matter. 물질과 물질로 이루어진 그 무언가가 있는데 얘네 둘 사이에서 어떤 작용이 있어.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들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자, 이 관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수록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자연계의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어. Fundamental rules that allow us to predict the world we live in.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법칙을 따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아, 무엇이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라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다. 이제 되게 장황하게 앞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사실 되게 쓸데없는 얘기였어. 그치? 되게 쓸데없는 얘기고, 자, 화학이라는 게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쟤는 왜 저래? 아니면 저것은 왜 저렇게 일어나? 라는 이 궁극적인 호기심에 대한 질문들이, 대답들이다라는 거야. 자,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자전거지, 그지? 자전거인데 좀 이상하지, 그지? 뭐가 이상해? 녹이 슬었지, 그지? 이게 뭐냐라는 거야. 녹이 쓴 게 뭐야?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을 잘 못해. 생각해봐. 야, 녹이 쓴 건 알겠지, 그지? 녹이 슬었어. 녹이 뭐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도망가. 이제 잘 모르는 거야. 우리는 도망가지 말자고. 우리는 공부를 하자고. 녹 쓴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것들. 자, 유리잔이 있어. 물이 있어. 그지? 물에다가 뭐 소금이나 설탕이나 아니면 여기처럼 뭐 알카살스 퓨어 같은 거 딱 넣어가지고 약이 막 부부부부 하면서 거품이 나. 자,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품 나는 거네? 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뭔데? 라고 하면은 여기 시작해. 또 이렇게 도망가. 도망가지 마. 공부를 해보자. 이게 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화학이라는 공부를 할 텐데, 화학은 사실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은 얘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돼 있어. 얘가 뭐냐면 금이지, 그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되게 유행한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 파울로 코엘료라고 브라질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어. 야아크메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유독 그 책이 되게 유명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제일 재미없거든, 사실 그 책이. 근데 아무튼 되게 유행한 책이 있어. 연금술. 연금술이 뭘까?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지, 그치? 마이더스 왕 얘기 알지? 뭔가 만지는 것들이 전부 다 금으로 변했다는 그 얘기. 연금술이라는 게 바로 그거야. 무언가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금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연금술이야. 초능력이야, 초능력.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이거를 하고 싶었어. 내가 딱 이 지우개가 있는데 이 지우개를 딱 만지면 이 지우개가 금 지우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인간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왜? 금이니까, 그지? 금 되면 어때? 부자가 되는 거야. 내가 돈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그냥 잠깐 몇몇 사람들이 연금술 좀 연구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인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어. 연금술에 대해서. 이 연금술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단 말이야. 그래서 쇠를 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쇠를 끓이고 쇠에다 염산 붓고 쇠를 여기 딱딱한 데다가 던져보고 쇠를 가열시키고 막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화학의 기본적인 정보 역할을 하게 된 거야. 이걸 토대로 우리가 화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알겠지? 그래서 연금술이랑 화학이랑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알게 됐어. 연금술이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물질을 다른 물질로 금으로 변화시키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를 굉장히 최근에 알게 됐어. 막 3개월 전에 이건 아니고 인류 역사상으로 치면은 굉장히 최근에 알게 됐어. 심지어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 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돼. 그래서 화학 실험실이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장비들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원자랑 원자끼리 충돌을 시켜가지고 금 원자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 아직도. 인간들은 이 욕심, 이거를 버리지를 못해. 이 미련을. 그래서 성공했어. 금 원자를 만들 수 있어. 진짜야. 그래서 그냥 탄소 원자 몇 개를 모아가지고 얘네를 빵 충돌시키잖아? 그럼 우리가 금 원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 선생님 대박이네요. 그럼 역시 미국이 강대국이네요. 라는데 아니야. 원자 하나 만드는데 한 1년씩 걸려.
그래서 되게 실용적이지가 못해. 이 정도 막 200g 정도 되는 금 덩어리를 만들려면 뭐 한 10만 년 걸리는 거야. 그래서 되게 좀 이게 실용적이지 않은 실험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화학이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몇 가지 정보들을 깔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연금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막 그 화학자들 이런 되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분야들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린 몇 가지 법칙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게 왜냐면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잘 증명해냈어.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은 뭐냐? 학생이잖아, 그지? 학생이니까 그냥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이거 뭐 말했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하면서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근본적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근본적인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법칙들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자, 첫 번째, the world we live in consists of matter.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matter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 그냥 이게 정답이야.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 두 번째, all matter is made up of atoms. 모든 물질들은 원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가 뭐예요? 좀 이따 배울게. 세 번째, the atom has a particular structure. 원자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구조가 있어. 어떤 특정한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좀 이따 배울 거야. 네 번째,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the structure results in different materials called elements. 그래서 이 구조가 아니면 이 구성 물질들이 살짝 변할 수 있는데 그 변할 때마다 우리가 얘를 elements,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원소.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과학을 좀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자, 원소, 분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할 거야. 이게 막 atoms, elements, molecules 막 이런 단어들인데 웬만하면 우리가 앞으로 영어로 통일을 하자. 왜냐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뭐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에서 공부를 할 학생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앞으로 뭐 시험들도 다 영어 시험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원자, 원소, 분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씩 버릇을 들여놓자. 그래서 우리가 atoms, elements, 그리고 molecules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좀 일상생활을 합시다. 자, 이런 몇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법칙을 한번 보자. The world we live in consists of matter.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matter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matter의 근본적인 property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그치? matter이라는 게 뭐냐? matter is anything that occupies space and has mass. 물질, 우리가 물질, 그 무언가, 그 물질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 부피가 있고 공간을 차지해, 그치? 공간을 차지하고 얘가 mass, 질량이 있다라는 거야. 질량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게, 그냥 무게. 그래서 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그지? 나는 matter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자, 나 딱 여기 있으면 나는 공간을 차지하지, 그지? 그리고 나도 무게가 있는 거야, 그지? 내가 공간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똑같은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어? 안 되지. 우리가 겹칠 수는 없잖아, 그지? 나는 어떠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나는 무게가 있다. 그래서 그 무게들은 다 matter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지? Matter can have physical properties and chemical properties.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그 무언가는 화학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고 물리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두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야. 자, 물리적인 특성이 도대체 뭐냐? Depend on our five senses. 쉽게 말해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 physical properties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거야. 오감이 뭐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이잖아. 그 시각, 청각, 후각, 뭐 아무튼 그런 게 5가지 감각이 있지, 그지?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보들이 바로 그 물질의 물리적인 특성이 되는 거야. 그치? 쉽게 말해서 what it looks like, what it tastes like, what it feels like, what it smells like, etc. etc. 그래서 뭐처럼 보이는지, 무슨 맛이 나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감촉인지,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특성들이 바로 물리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 Physical changes do not change the essence of the matter.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리적인 특성이라는 거는 변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변한다고 해서 그 물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야. 이게 이런 거야. 소금이 있어. 내 손 위에 소금이 있다고 쳐봐. 그래서 내가 소금을 이렇게 핥았어. 그지? 그러면은 내 느껴지는 감각이 뭐야? 짠맛이 느껴지겠지, 그지? 근데 이 소금을 있잖아. 이 소금이 고체 덩어리로 된 이 소금인데 얘를 물에다가 넣었어. 그래서 녹였어. 소금물이 있겠지, 그지? 이 소금물을 빡 드링킹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느끼는 감각이 뭐야? 마찬가지로 짜다라는 거야. 고체 소금이랑 물에 녹여있는 그 소금물이랑은 물리적인 특성은 좀 다를 수 있어. 그치? 생긴 건 좀 다르지만 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에센스, 얘가 가지고 있는 소금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좀 어렵지. 좀 뭔 말인지 모르겠지. 괜찮아. 우리가 예를 들면서 생각해보면 훨씬 쉬워. 일단 지금은 우리가 chemical properties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chemical properties는 뭐냐? They're based on interactions with other matter. 그 전에는 우리가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이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화학적인 특성이라는 거는 얘랑 두 가지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hemical changes result in a change in the essence of the matter.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화학적인 특성이 변하잖아. 그러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essence, 그 물질만의 고유의 특성이 좀 변해. 진짜 어렵지. 뭔 소린지 모르겠지. 괜찮아. 진짜 지금 좀만 참아봐. When we observe chemical changes occurring between materials, we can say a chemical reaction is occurring. 그래서 우리가 뭔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chemical reaction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되게 뜬구름 잡고 되게 철학적인 얘기 같지. 그치? 우리가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서 한번 보자. 자, 이 성냥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이게 뭐야? 성냥이라고 해놓고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 자, 얘가 성냥인데 얘의 물리적인 특성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우리가 뭐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지, 그지? 색깔, 얘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이 있고 막 뭐 나무로 된 노란색 색깔이 있고 texture, 얘가 가지고 있는 거칠거칠한 감촉, 그리고 physical state, 얘 지금 어떤 상태야? 고체 상태이지, 그지? smell, 얘가 가지고 있는 성냥의 냄새가 있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physical properties야.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딱 보고 느낄 수 있는 특성들을 모아놓은 게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physical properties라고.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 잘 보이니? 얘가 다탄 성냥개비지, 그치? 얘에 대해서 우리가 physical properties만 한번 따져보자. physical properties. 딱 얘. 그 전에 있는 애를 잊어. 그 전에 있는 생각하지 말고 딱 얘를 놓고 우리가 physical properties 한번 내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가 색깔은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위에는 검정색, 여기 밑에는 노란색. texture 마찬가지로 거칠거칠하고 physical state 고체인데 기체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도 조금 변해 있겠지, 그지? 그냥 성냥이랑 다탄 성냥이랑은 조금씩 다르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바로 얘가 가지고 있는 physical properties인데 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chemical properties를 따져보자. chemical properties. 자, 아까 그 성냥이랑 이 성냥이랑은 뭔가가 달라져 있지, 그지? 그 무언가가 달라지냐? Scratch against the box. 내가 이 성냥을 얘를 성냥 그 박스에다가 싹 긁었어. 그리고 아까 그 빨간색 성냥 있잖아. 걔를 박스에다가 싹 긁었어. 둘이 뭔가가 달라지겠지, 그지? 얘는 불이 안 붙잖아. 아까 걔는 딱 불이 붙겠고, 그지? 뭔가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작용하는 게 액션이 조금 달라졌어. 이걸 우리가 chemical change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scratch against the match. 그래서 얘랑 다른 빨간색 성냥이랑 싹 그어봐. 그럼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빨간색에 검정색 순만 묻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빨간색 성냥이랑 같이 이렇게 빡 부딪히면은 얘네 둘 다 불이 붙는다고. 그래서 무언가가 자기들끼리 작용하는 게 달라진다. 이런 거 우리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목격하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빨간색 성냥이랑 얘에 비해서 지금 그 과정에서 중간에 뭔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combustion reaction이라고 해서 뭔가 연소 작용이 일어났다. 뭔가가 탔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해가 되니? 물리적인 특성이랑 화학적인 특성이 뭔지,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the world we live in consists of matter.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일단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all matter is made up of atoms and the atom has a particular structure.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가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공부할 거야. atomic structure이라고 하는데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야. 원자의 구조는 Matter is composed of units called atoms.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atom, 원자라는 거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원자라는 게 뭐냐? The smallest unit of chemical element. 그래서 어떤 chemical element는 원소야. 그래서 원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element의 smallest unit이 atom이 된다. Atoms are the smallest unit of matter that retains a particular chemical property.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의 화학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작은 단위가 바로 atom이라고 얘기를 한다. 선생님, 네. 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까 초능력 얘기는 나 좀 알겠는데 나 지금 이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알아. 지금 좀 약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있지. 우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지? 자, 이 분필도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지. 그지? 얘도 뭔가 matter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를 잘게 쪼갠다고 생각해봐. 잘게 쪼개. 그럼 먼지가 되겠지. 먼지를 더 잘게 쪼개. 그러면은 가장 작은 단위, 언젠가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단위가 나오겠지. 그지? 걔가 바로 atom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게 바로 atom이야. 사실 그게 좀 약간 고전적인 definition이다. 옛날 definition이고 요즘 새로운 definition은 조금 달라. 근데 괜찮아. 지금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냥 이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가장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면은 나오게 되는 그 조그만 알갱이가 바로 atom, 원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치? Atoms are composed of protons, neutrons, and electrons라고 해서 protons 얘는 뭐야? 양성자야. neutrons는 뭐야? 중성자. 그리고 electrons는 전자.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지, 그지? 양성자랑 중성자랑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nucleus라고 얘기를 해. 그 원자의 핵이라고 얘기를 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지금은 한국어랑 영어랑 되게 많이 섞어 쓰지, 그지? 앞으로는 점점 더 영어만 쓸 거야.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영어권 나라에서 공부를 할 거니까. 그치? 지금 처음이니까. protons, neutrons, 그리고 electrons라는 게 있는데 얘네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atom을 만든다. 하나의 원자를 만든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Atomic Theory라고 해서 원자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바로 이 이론인데 자, 가운데 보자. 얘 주황색 뭐야? 프로톤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이 초록색 얘 뭐야? 얘 뉴트론이라고 나와 있고 바깥쪽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검정색 보라색들이 뭐냐? 이게 바로 전자 일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 틀린 모양이야. 왜 틀리다고 하냐면 이거는 맞아. 가운데 핵이 있다는 건 맞아. 그래서 프로톤이랑 뉴트론이 합쳐져가지고 뉴클리어스를 만들고 뉴클리어스가 원자의 가운데 있다라는 건 이건 맞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막 궤도를 돌듯이 이 전자라는 애가 이 태양 뉴클리어스를 중심에 두고 막 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전자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 이게 Heisenberg's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너무 어려워. 그치? 막 벌써부터 졸리지. 그치?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고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전자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가 딱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부근쯤에 있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cloud of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름 모양 여기 어딘가에 지금 전자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고. 왜? 전자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니까. 아무튼 너무 복잡한 얘기고 그냥 지금은 그거야. 지금 중요한 건 그거야. atom이라는 게 있고 atom이라는 건 세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로톤, 뉴트론, 그리고 일렉트론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모양이야. 마찬가지로 이거 옛날 그림인데 가운데 보면은 여기에 프로톤 그리고 뉴트론이 모여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얘들 통합해서 우리가 뉴클리어스 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핵 주변에를 이렇게 무언가가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 건 맞아. 이 핵 주변에는 무언가가 돌고 있는데 걔를 우리가 electrons라고 얘기를 한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질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특징, 그치? physical properties 그리고 chemical properties, 화학적인 특성들이 있을 수 있고, 그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질이라는 게 뭐냐?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atom이고 atom이라는 것은 세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 할 거냐? 우리가 원자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지, 그치? 그래서 프로톤, 뉴트론이 가운데 있다, 그리고 주변에 일렉트론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atoms가 뭔지, elements가 도대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야. 그치? 너무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바로 보자.